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막상 이런 일들이 생기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꼬박꼬박 냈던 보험료가 정말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거절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초에 지급받은 제 친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 친구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다 보험회사로부터 유사암이라서 일반암 진단비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셨어요. 문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의 계약이라서 가족분들이 정확한 가입 내역도 그동안 아버님이 어떤 보험금을 지급받으셨는지 가족분들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생전에 다니셨던 병원 의무기록과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발급을 받아서 가입되어 있던 보험증권과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가 유사암으로 분류했던 진단이 의학적으로는 일반암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결국 재심 청구 끝에 유사암 진단비만 지급됐던 것이 일반암 진단비 전액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친구 아버님께서는 아마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뭐 안 주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보험회사가 한 번 거절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럼 보험금은 왜 거절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약관상 보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뇌출혈 진단 시 지급 상품인데 병원 진단서에는 뇌경색으로 적혀 있다면 보험회사는 이건 보장 항목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보험 가입할 때 고지 의무 위반인데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나의 과거 병력이나 치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사실을 숨겼으니 보장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사유들이 항상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해석일 뿐이지 의학적, 법적 판단으로 보면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계성 병변이나 의심소견, 재활 목적의 입원 같은 모호한 단어로 거절당한 사례가 많지만 실제로 그 안에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들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거절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로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지 마시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중요한 이유는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거절 사유와 거기에 적용된 약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제 전문가가 그 사유가 정당한지 혹은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 기록과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필요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 청구나 금감원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지급 불가로 나왔던 보험금이 지급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근거 싸움입니다. 보험사는 약관과 규정으로 말하고 우리는 증거와 기록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서 답답하신 분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안 준다고 그냥 포기도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나의 보험금을 되찾을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하게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근거 자료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국 약속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보험을 가입하는 진짜 의미 아닐까요? 혹시 물어볼 설계사가 없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